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사학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단재 신채호 선생인데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사학자였죠. 그가 살아계실 때에는 조선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신채호 선생의 업적은 역사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역사관은 크고 깊어서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학자들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 계십니다. 신채호 선생은 우리 역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와 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경계는 어디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흔히 가볍게 생각해서 넘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예를 알기 쉽게 현재 남한과 북한의 관계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분명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라는 개념에서는 또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적국이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서로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자산과 인명을 희생시켰고 100년 가까이 반목하면서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최근까지도 괴뢰니 오랑캐니 하면서 서로를 비방했어요. 또 남북을 합하면 해마다 100조 원에 이르는 예산과 200만을 바라보는 대군을 양성하고 있죠. 한때 남에서는 북을 오랑캐라고 했는데 북에서도 남을 오랑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오랑캐도 되고 반대로 선한 양민도 될 수 있겠죠. 같은 이치를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옮겨서 생각해 보면 고려 때 적이라고 여겼었던 여진족을 우리 민족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여진을 중국의 한 종족이며 그들이 중국 본토를 침범해서 청나라를 이룬 오랑캐족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함경도는 여진의 땅이었어요. 또 여진족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전쟁도 했었죠. 여진족은 본래 함경도와 만주 지역에 살았던 민족인데 고려 초에 윤관이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이 아닌 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함경도까지 전부 다 조선 땅이 되었으니 여진을 고구려의 후손으로 보면서 우리 백성으로 여기고 보듬었습니다. 그러니 남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남이 돼서 나와 남이란 그 절대적인 경계가 없어진 것이죠. 신채호 선생은 민족과 나라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문명과 기원이 어디에서 왔고 역대 강역은 또 어떻게 늘어나고 줄었는가, 그리고 각 시대의 사상적 변천은 어떻게 되어 왔으며 민족의식은 어느 때 강해졌고 어느 때 쇠약해졌는지, 또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을 본래 우리 동족으로 인식하다가 언제부터 분리되었고 분리된 후에 영향은 또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그의 대표적인 저서 조선상고사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상고사는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이 지금 말씀드린 총론이고 그 다음부터는 수두시대, 삼조선 분립시대, 열국쟁홍시대, 고구려 전성시대, 고구려 쇠미와 북부의 멸망 등으로 구별하면서 백제사와 신라사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이 고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어느 나라든 고대사는 현대사보다 그 자료가 불충분한 데다가 다른 나라, 즉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대신 써줄 때 가장 훼손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로 고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바로 근대 학문으로서 우리 역사를 정리해 나갈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신채호 선생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종족부터 살피고 있는데 우라라족으로는 조선족, 흉노족이 있으며 차이나족은 중국의 한족, 묘족, 요족을 들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다시 나누면 조선, 선비, 여진, 몽골, 퉁구스 등이 되는데 흉노족은 동쪽으로 와서 일부 우리 민족도 되지만 서쪽으로 진출해서 돌골, 헝가리, 튀르키예, 핀란드의 종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타이족과 하와족을 명쾌하게 구별하면서 역사서를 쓰신 분은 아마도 신채호 선생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지금의 몽골, 만주, 튀르키예, 조선의 네 종족 사이에 자주 같은 언어와 물건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13세기 몽골 제국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옛 서적을 참고하면 조선이나 흉노사에도 관명, 지명, 인명 등에서 같은 것이 많으니 조선시대에는 한 어족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선상고사의 총론에서 제2편 수두시대로 옮겨 살펴보도록 하죠. 인류의 발원지가 파미르고원인지 혹은 몽골 사막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직 그 시비를 확정할 수 없으나 우리의 옛말을 참고한다면 임금님의 성씨를 해라고 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뜻하는 것이며 또 왕호를 불그레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양이 빛나는 곳이다 라는 뜻이고 천국을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한 곳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조선족이 최초의 파미르고원 혹은 몽골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쪽으로 와서 백두산을 해와 달이 드나드는 곳이다 해서 광명의 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고조선의 문화는 거의 큰 강의 강변에서 발생했고 그 강변에 나루터라는 말이 라라라는 말로 이어졌다가 결국 나라라는 명사로 변했다고 합니다. 원시시대에는 양식을 조달하는 방법이 강과 바다의 물고기와 산과 들의 짐승 그리고 풀과 나무의 열매 같은 여러 가지 천연 상태 그대로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인구가 점점 불어남에 따라서 그 천연 재료는 부족하니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목축업과 농업이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대개 불의 힘을 이용해서 초목을 태워서 들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으니 이런 개척지, 즉 야지를 옛날 말로 불이라 했습니다. 불을 이용하는 방법은 농업뿐만 아니라 불로 굴을 태워서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진흙을 구워서 도자기나 성벽도 쌓고 또 쇠를 달구어서 기구도 만들고 그 밖에 일용품을 얻어서 생활의 편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불의 발견은 근세의 전기나 전기의 발견에 비견할 수 있는 생활의 대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더욱 불을 사랑해서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부루, 부여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많았었고 지명에도 적지 않아서 부여, 불이, 불례, 불, 벌, 발 등의 많은 그 불의 음역이 있었습니다. 또 고기나 고사기를 참고하면 조선의 원시 수두의 발원은 송하강가에서 일어났는데 그곳 즉 하얼빈이 고대 부여의 수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송하강은 조선족에 제일 먼저 개척해서 살던 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부여, 불의, 벌 등의 야지는 연대에 따라서 차례로 개척한 그런 곳이죠. 조선족은 우주의 광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태백산의 숲에 광명의 신이 산다고 믿었는데, 그 뒤 인구가 늘어나서 이곳 저곳에 퍼져 살다 보니까 그곳에 태백산의 숲처럼 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 숲의 이름도 역시 수두라 하였습니다. 수두란 단군께서 하강하셔서 나라를 세우신 신시의 신단수와 같은 곳이었어요. 해마다 5월과 10월에 백성들이 수두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한 사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수두의 중앙에 앉히고 그가 곧 천신이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두의 주변에 금줄을 매고 보통 사람들의 출입도 금했죠. 강적이 침입하면 수두 소도의 모든 부락들이 연합해서 이를 방어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 강적의 바로 비하, 즉 남이었으니 그 강적의 혈통이나 족보, 종족의 계보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도 없고 모두 괴뢰고 모두 오랑캐였습니다. 이런 침입에서 가장 공이 많은 부락의 수두를 으뜸으로 받들었으니 신수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곧 최고, 최상을 의미하는 말이었었죠. 그리고 그 밖에 딸려있는 수두를 삼한사에서는 소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소도는 수두를 한자로 나타난 말이고, 신소도 역시 신수두의 음역입니다. 수두는 작은 단군을 말하고 신수두는 큰 단군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채호 선생은 수두에 대해서 깊이 말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민족의 뿌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역사라면 민족과 국가를 한꺼번에 놓고 파악을 하고 아와 비하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알고 판단해야지만 국수주의를 피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민족 중심주의가 극단화된 형태로 역사를 보게 된다면 자기 나라의 역사, 정치, 문화 등의 특수성만 알고 다른 나라의 문화는 모르게 됩니다. 또 즉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것만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것으로 믿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것을 배척하게 되죠. 근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과거 왕권 시대와는 달리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를 배척합니다. 아와 비하를 동등하게 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신채호 선생은 역사란 우리와 남의 투쟁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란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추상적인 법적 실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족은 공동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그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는 집단체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혈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 동호, 동이, 숙신, 선비, 퉁구스, 여진, 흉노족을 같은 민족으로 봤습니다. 이 역시 신채호 선생이 지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고대로부터 점점 시대적으로 그 속도는 다를지언정 혼혈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상나라나 은나라를 침략해서 결국 중국 사람이 됐죠. 그만큼 중국의 하와족이 고조선에도 많이 와서 동화되었음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다문화, 다민족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그 경계가 더욱더 느슨해져서 민족의 개념보다는 국가의 개념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듯 일견 혼란스럽고
일견 미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민족을 특정 영토의 지배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은 문화 공동체로서 종족적 성격이 있다라고 또 말하죠. 이런 그 모순된 현실을 찾는 것이 바로 역사가 갖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인보 선생의 한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